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설 연휴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안 바쁘셨고요. 네, 연휴니까 저도 이참에 좀 대충전의 기회라 삼고 푹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네. 노무사님은 사실 그 멋진 모습을 스튜디오에 나와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네.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오미크론이라고 말하는 거 맞죠?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최대치 경신하니까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점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양해 부탁드리고 네. 노무사님도 화상이지만 그래도 잘 좀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청취자 퀴즈 내드렸는데 요거 짧게 한번 다시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혈액 중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대사성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혈뇨병, 2번 당뇨병, 3번 콜라병입니다. 노무사님 정답 아시겠나요? 네, 알고는 알겠는데요. 예, 힌트를 드리기가 참 난감하네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주신다면요. 단 거를 많이 드시면 이 병이 이 당류가 많은 거하고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 관련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 네.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 일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설 연휴에 일하게 되면은 급여 계산이 좀 달라지나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냐 아니면 뭐 그 미만이냐에 따라서 수당 계획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한 이거부터는 아니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에 대한 50%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한 금액 100%만 지급되거든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국 공휴일에 대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그 달력상 빨간 날은 다 네. 유급 휴일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 150%를 받으시게 돼요. 네. 여기서 이제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150%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통상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시간 150%로 계산하면 되고요. 네. 대개 이제 휴일 근로에 일하게 되면 거의 다 8시간 이내로만 일하게 되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 1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8시간 이내의 분은 1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2시간에 대한 부분은 200%로 계산을 하게 돼요. 이거는 휴일 근로의 휴일의 연장 근로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가산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연휴가 토, 일, 월, 화, 수였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이 5일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 5일 사업장,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업장에 가정하면요. 네. 결국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 되는 거고요.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해서 겹치게 되면 하나의 휴일만 이제 인정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니까 어차피 급여 안 들어가는 거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휴일이잖아요. 원래 설 연휴는 월화수였으니까. 네네.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받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네, 다 적용돼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다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르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일용직, 하루 일하고 하루만 일하고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겠습니다만은 급여의 계산만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설 연휴에 일하셨던 청취자분들 계시면 이 급여 외에 휴일 근로수당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네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원래는 노동 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걸로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감독은 물론이고 뭐 교육, 자가 진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하기로 해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그 영세사업장에도 노동자 보호기 4대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한 걸 집중 감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시 감독을 더 기획 감독, 수시 기획 감독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좀 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예. 뭐 감독이 당연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또 네. 법이라던가 이런 걸 잘 지켜 나갈 텐데 네. 궁금한 게 근로감독이라는 게 어떻게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로감독의 유형은 총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이렇거든요. 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되게 예,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예예. 사실 그뭐 준비도 많이 해놓고 얘기해 놓으시는데 근로감독도 비슷합니다. 예, 그냥 이제 정기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초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수시감독은 정기감독 외에 수시 이제 그 노동 환경에 취약한 업종 또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특별감독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사업장의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입니다. 음. 네. 근데 정기 감독이라는 게 있는데 주변에 보면 사업을 하시는 네. 분들 가운데서 나는 10년 넘게 사업했는데 이런 뭐 근로 감독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사실 되는 뭐 거죠? 네, 그동안은 근로감독이 많이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전에는 그 고용노동부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공무원분들이 네. 되게 부족했나요? 적었어요. 네, 부족했어요. 제가 이제 노무사 생활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다 돼 가는데요. 네. 한 6년 전?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6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전국에요? 네, 전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이 근데 몇만 개 될 텐데 그럼 그렇죠. 600명이서 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근 5년 내에 노동법이 되게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근로감독이 많이 실시되게 되고 노동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근로감독을 많이 실시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뭐 수도 적었지만 지금은 근로감독관의 수도 많이 확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이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동안에는 좀 관심이 부족해서 그냥 정기적으로 조금만 실시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다음에 또 IT 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네. 어떤 표적 감독, 그 말하는 이제 수시 특별 감독이 더 잘 이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전산이 조금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신고가 많이 된 사업장도 결국에는 조금 그런 사업장 위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장들이나 그 위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도 나중에 AI 같은 게 발전하게 되면은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AI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 뭐 결국에는 이제 전산 IT 기술이 발달하니까 뭔가 우리가 그 고용보험에 대한 뭐 4대 보험 뭐 미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신고 사건이 많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축적에 의해서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이제 정직적인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실시하는 감독도 있지만 네. 이 많은 사업장들을 다 감독관이 그래도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이 노무사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일선에 있는 노무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장에 나가서 자율 점검이라고 하는 사업을 또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감독의 성격보다는 사업장에 나가서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지 안내하고 고치도록 시정할 수 권고하고. 있도록 도와주고 권고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업무를 도급받았으니까 다시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무사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네,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사업장에 찾아오면 뭐 나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받아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네. 정기 감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네. 얼마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정기 감독에서 조금 새롭게 생긴 게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이라고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정기 감독은 분야별 감독,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노무 관리 지도 점검
세 가지 유형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노무관리 지도 점검까지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실시해왔던 거고 올해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 뭐 그대로 하고 있었지만 타이틀이 새로 네이밍이 붙여졌으니까 이제 네.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 생기니까 영세사업장에 사실 우리 4대 기초 노동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4대 그 노동 질서, 기초 노동 질서는 뭐냐면 예. 근로계약서 쓰는 거, 그다음에 임금 명세서 교부하는 거, 네. 최저임금 준수하는 거, 그다음에 임금 체불 예방하는 게 요게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기초네요, 말 그대로.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사장님들도 일하시는 사업장이잖아요. 요런 예. 이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이라는 걸 수시로 분기별로 지정을 해서 예. 동시다발적으로 정기 감독, 근로 감독 실시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 정기 감독은 우리 청년들이나 뭐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실시 전에 우리 대상사업장 3배수 대상사업장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자가진단표를 나눠줘서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게 하고 그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서 근로감독 아니면 또 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근로감독을 이어나가도록 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무관리 지도 점검은요. 감독관이 이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정을 하게 되고 또 안내해주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보통 이렇게 감독이 들어가면은 뭐 잘못하는 게 있었을 경우에 아차차 네. 하고 고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돌려서 막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직접 이제 현장 감독이나 다른 이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차피 그 시정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금품에 대한 우리가 뭐 연장 근로나 뭐 연차 수당 안 주시게 되면 그걸 지급하고 입금 확인증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지킬래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따로 뭐 별도로 뭐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근로감독관이 나오시기 전에 이제 자가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감독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시게 되지 뭐 감독 나와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다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노동 환경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 수시 감독이 실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노동 환경이 취약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사실 아직 이제 지금 올해는 업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뭐 지역별로 산업 특성하고 노동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뭐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 감독을 한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별로 조금 업종이 많이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뭐 서울 같은 경우 온라인 강의나 쇼핑 업체를 뭐 들여다보겠다. 그다음에 뭐 경기도는 의약품 제조업체, 그다음에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은 소프트웨어, 대전 충청은 중대형 유통업체 이 수준으로 조금 들여다보겠다라는 예로서 좀 설명을 해놓은 보도 자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근로감독이라는 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런 게 좀 안 지켜져요라고 신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네, 사실 뭐 신고 사건에 의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회적 이슈는 없고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 조금 근로감독이 나와주세요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별로 잘 바로 근로감독을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이 못 받은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증빙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별도의 개별적 신고 사건으로 이제 조금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장 내에서 집단적 체불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고의성이나 이런 이제 대형 집단 체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신고형 감독에 대한 이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사건으로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더라도 잘 되지는 않을 테고요. 많은 이제 피해 노동자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오랫동안 잘 지켜져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숫자도 너무 부족하고 감독관 숫자도 최근에 한 5년 내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놀라웠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근로감독관님들도 많이 충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네, 네, 기대하겠고요. 네, 청취자분들 저희가 오프닝부터 노무 상담 보내달라고 네,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많은 또 노무 상담 보내주셨는데 네. 1045님께서는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이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이제 그거는 모르겠네요. 네네 실업급여는 이제 스스로 실업을 그러니까 퇴사하게 된 경우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다른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형의 성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해고됐거나 공금 횡령을 했거나 뭐 회사 기밀 누설했거나 등 회사에 이제 막대한 손해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나 네, 뭐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해고된 경우에 다시 이제 본인의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은 안 되세요. 네. 예를 들어 뭐 횡령 왜냐하면 같은 것들.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는 거.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본인은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근로할 의지가 있는데 그 사업장의 사정으로 해서 근로를 못하게 되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의 뭐 금고 이상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단기간 무단 결근해서 퇴사했다거나 이 경우에는 본인 음. 스스로 근로의 의지가 없이 그냥 예, 그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1045님께서는 음, 어떤 잘못인지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음, 사유인지. 네, 저희 청취자니까 횡령 이런 건 아니리라고 전 믿고 예, 어떤 네, 잘못인지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709님도 실업급여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와 퇴사 후 병원 치료로 인해서 취업할 수 없게 될 텐데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뭐 부상이나 질병, 그다음에 다른 기타 임신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휴직 또는 이제 배치 전환이 허용되지 않은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게 아, 대상은 됩니다. 되고요. 네네. 근데 음, 이제 아파서 그만두시는 거니까 바로 퇴사한 이유더라도 바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실업을 이제 비자발적으로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해서 재취업 활동에 용이하게 그러니까 재취업 활동을 음, 하시라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구조 제도인 거니까요. 네네네. 이제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못 하시게 되니까 그렇죠. 그 기간 이후에 하셔야 돼요. 대신 어, 근데 이제 실업급여는 1년 이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네. 또 있나요? 네네. 1년 이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요양 기간, 치료해야 될 기간이 길다고 하면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만큼 다 못 받으실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 구직급여 신청해서 재취업 활동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대신에 연기할 수 있는 네, 기한이 무제한인가요? 4년이에요. 4년. 4년. 네, 4년까지면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뭐 거의 뭐 충분하시지 뭐 모르겠습니다. 병이 그렇게 뭐 중한 병이 아니시라면 예, 웬만하면 예. 4년이면 다 되실 것 같거든요. 최대 음, 4년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연기 신청은 1년 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퇴사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하시면 그 기간만큼 연기가 되는 거니까요. 음, 네. 이렇게 뭐 하시고 나서 바로 시간 되실 때 그냥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네네. 미뤄두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또 네. 아프시니까 언제 하실 네, 수 있을지 맞아요. 몰라서 조금 더 나으시거든 바로 음, 해주시면. 일단 네.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연기할 수 네. 있다는 점. 연기하실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099님, 작년 12월에 입사한 새내기고요. 이번 달이 수습 마지막 달입니다. 이런 수습 기간도 연차나 퇴직금 계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이때 한창 이제 또 관심 많으실 때거든요. 네, 맞아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요. 네. 입사한 예. 날부터. 네, 입사한 날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에 우리가 그 기산점,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날이냐라는 걸 얘기할 때는요. 예. 항상 우리가
어떤 단절이 없다고 하면 근로관계 뭐 근로 제공의 단절이 없다고 하면 항상 그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다 계산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수습 근로는 이제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됐습니다만은 우리 일종의 이제 우리 정규직 근로자들보다는 업무 적격성이나 이런 걸 파악하려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해고를 하실 수는 없어요. 또 예. 결국에는 업무 적격성이나 다른 거 업무 능력, 태도 등을 살펴봐야 되는 기관에서 해고 사유는 넓게 인정되는 거지만은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하실 수는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대신에 그 3개 우리가 이제 그 해고 수당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예고해주는 해고 예고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8099님 새내기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급여라던가 휴가라던가 연차 네. 궁금한 거 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계속해서 네. 샵 0945로 노무 상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네. 이런 질문도 있네요. 4951님, 연봉 협상 실패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연봉 협상 실패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나가셨다고 하면 연봉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근로자분께서 스스로 나가신 경우에는 네. 자진퇴사로 되기 때문에 그 실업급여가 되지 않고요. 대신에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우리가 결렬됐으니까 사직을 해주는 게 어떻냐라는 이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양재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내 연봉 협상 실패했으니까 난 이 회사 나가서 딴 데 갈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회사에서 연봉 우리 그 연봉 못 맞추게 드리겠다. 그냥 사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인 거니까 되시는 거고. 네, 그렇게 됩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좀 궁금하네요. 4951님께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하나 정도 질문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501님, 한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설 전에 사장님이 2월 달까지만 하고 가게를 폐업하실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 수당이란 걸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물어보셨습니다. 네. 해고 수당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쭉 일해 오셨던 것 같은데 예, 해고가 뭐 적용되시 뭐 해고 적용 제외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폐업을 하시니까 어차피 계속 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노동부의 행정 유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사실 뭐 부득이한 사유나 단순한 불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고 예고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거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고 안 했으면 해고 예고 수당 줘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사실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해고 예고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또 그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게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예스와 노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0501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잘 맞춰보셔야 돼요. 이제 2월 달에 폐업하시는 게 사업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제 다른 사업을 영위하시려고 이제 폐업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쭉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가게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대출도 받고 우리 무급휴직도 실시하고 뭐 고용유직 지원금도 받으시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그 엄청난 노력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들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2월 말에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상 도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까 노동부의 후자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고 수당을 조금 더 지급받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입장은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폐업하니까 그만 나와라 하는 거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뒤져봐서 해고 수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근데 이제 이거는 당사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사실. 노사관계가 무조건 법대로
그냥 우리가 법에 맞는 칼같이 그렇게 딱딱 이루어지지 않고 예. 이 예고를 해주셨으면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뒤져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무 상담과 또 노무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